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세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수입니다. 22년간 한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취미라고 해봤자 추리소설 읽기 정도가 전부인 그런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23년, 아내 수진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소 추리소설을 워낙 좋아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서 이런저런 추리를 해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습성이 이렇게 큰 해프닝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아내의 조그만 변화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엉뚱한 결론에 도달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의심하기 전에 믿어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6개월 전 봄날의 그 해프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럽면서도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되었거든요. 올해 3월 중순부터였어요. 아내 수진이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어요. 평소 집에서 편한 실내복만 입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운동복을 입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새로 산 분홍색 운동복이었는데 20대 때 입었을 법한 발랄한 색상이었습니다. 브랜드도 나이키였어요. 평소 아내가 비싼 운동복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동호회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운동이냐고 다시 물으니 여성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는 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23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답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죠. 아내도 취미 생활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한 지 23년인데 그동안 아이들과 가정에만 매여 살았으니까요. 저는 회사 일로 바쁘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로 바빴죠. 이제 막내 예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아내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쾌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평소 아내가 쓰던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운동했는데 땀이 안 났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눈에 띄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가 같은 거라서 크게 힘들지 않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2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내의 말투와 표정을 모를 리 없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 어색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서 추리소설 덕후의 본능이 희미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셜록 홈즈나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을 즐겨 읽던 습관 때문인지 작은 단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냥 호기심 정도였어요. 가장 눈에 띈 변화는 화장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여다봤는데 평소 쓰지 않던 브랜드의 립스틱과 향수가 있더라고요. 색깔도 평소 아내가 좋아하던 차분한 톤이 아니라 화사하고 밝은 색이었어요. 언제 샀느냐고 물으니 할인 행사 때 충동 구매했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내 눈이 제 시선을 피하는 걸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년 동안 아내를 지켜봐온 남편의 직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추리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모든 걸 의심하게 된 건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3월 말이 되면서 아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실 테이블에 무심코 둬도 되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목욕할 때도 욕실 문 바로 앞에 두고 가요.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라고요. 23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평소 아내는 핸드폰에 그리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카톡도 늦게 확인하고 전화도 잘 안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보물처럼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카톡이 계속 왔어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때는 왠지 궁금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더라고요.
발신자 이름이 영호쌤, 민수쌤, 준영쌤 이런 식이었어요. 쌤이라는 호칭이 무척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선생님들과 연락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 일부가 내일 연습 때 뵙겠다거나 오늘 수고했다거나 다음 주 스케줄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연습이라는 단어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요가나 필라테스라면 연습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보통 수업이라고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 명인 것도 이상했어요. 동호회에 강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더 수상한 건 아내의 외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토요일에만 나갔는데 이제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주 3회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번 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오후 2시에 나가서 5시에 돌아오고 어떤 날은 저녁 7시에 나가서 10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운동 시간이 매번 다른 이유를 물어보니 사람들 스케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답변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정규 동호회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말이죠. 결정적으로 의심이 든 건 4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후에 세탁기에서 운동복을 꺼냈는데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더라고요. 그것도 아내가 평소 쓰는 달콤한 향수가 아니라 스포티하고 깔끔한 남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추리소설을 읽으며 키운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였는데 처음으로 뭔가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추궁하기는 무서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23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정말 순수한 동호회 활동이라면 제가 너무 의심 많은 남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즐겨 읽던 추리소설에서 탐정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실을 먼저 파악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탐정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애독하던 추리소설의 영향인지 아내의 행동 패턴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쓰던 작은 수첩을 가져와서 아내의 외출 시간, 복장, 돌아오는 시간, 표정 변화까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마치 셜록 홈즈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보니 확실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화요일 오후 7시, 목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매번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가장 수상한 건 아내가 거울을 보는 횟수가 현저히 늘었다는 점이었어요. 외출 전에는 물론이고 돌아온 후에도 화장대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을 들여다보더라고요. 23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아내의 피부와 몸매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갑자기 스킨케어 제품을 바꾸더니 얼굴 마사지도 열심히 하고 몸무게까지 재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갑자기 시작했을까요? 핸드폰 패턴도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답장을 보낼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타이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아내는 카톡을 대충 보내는 스타일이었는데 말이죠. 한 번은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핸드폰을 살짝 봤습니다. 물론 잠금이 걸려 있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화면에 표시된 미수신 메시지 개수가 15개였어요. 평소 아내는 하루에 카톡을 5개도 안 받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제 나름대로 추리를 해봤습니다. 추리소설에서 배운 논리적 사고를 적용해봤어요. 첫째, 정기적인 외출 패턴. 둘째, 운동복 차림인데 땀이 나지 않음. 셋째, 남성 향수 냄새. 넷째, 여러 명의 남성 선생님들과의 연락. 다섯째, 갑작스러운 외모 관리. 여섯째, 핸드폰에 대한 과도한 애착.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23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모든 정황이 수상하다는 판단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추리소설과 달리 현실에서는 성급한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토요일 오후, 아내가 외출하면 멀리서 지켜보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4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먹고 집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2시쯤 되어서 창밖을 보니 아내가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운동복이 아니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것도 작년의 결혼기념일에 제가 사준 원피스였죠.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안 입던 옷인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멀리서 따라가 봤습니다. 아내는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어요. 저도 다음 버스를 타고 뒤따라갔죠. 마치 영화 속 탐정이 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내가 내린 곳은 시내 번화가에 있는 대형 카페였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 2층이었는데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운동을 많이 한 듯한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아내보다 한참 어려 보였죠.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분위기였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20대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아내 손에 뭔가를 건네는 모습도 봤습니다. 작은 선물 같아 보였어요. 아내는 그것을 받으며 수줍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소녀 같은 모습이었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카페 밖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졌어요. 남자가 아내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더니 포옹을 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분명히 연인 사이의 그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추리소설 읽듯이 재미있게 추측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저는 아내를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니 동호회 모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다니요. 하지만 바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목격 사건 이후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서도 아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뭘 했는지 일상적으로 묻던 질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뻔히 거짓말일 게 분명하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대학생인 큰아들 준호는 기숙사에 살아서 주말에만 집에 오지만 고등학생인 딸 예진이는 매일 집에 있잖아요. 아이가 눈치챌까 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 썼습니다. 예진이가 왜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가슴이 미어졌어요. 17살 딸에게 엄마의 외도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라고 둘러댔지만 딸의 맑은 눈을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단순한 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날 봤던 두 사람의 모습은 명백히 연인 관계였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추리소설에서는 탐정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을 추궁하면 끝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은 범인이 아니라 23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였거든요. 직접 따져 묻고 싶은 마음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만약 바로 추궁했다가 아내가 부인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앞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외도를 할 텐데요. 회사 동료들에게 상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오해였다면 저만 창피해지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남편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아내를 외도로 이끌 만큼 소홀히 대했나? 그런 자책감도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간 저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승진을 위해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으면 나갔고요.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아내 생일도 형식적으로만 챙겼던 것 같아요. 선물도 백화점에서 무난한 걸로 사주고 특별한 이벤트나 서프라이즈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죠. 아내가 그 젊은 남자에게서 받고 있는 관심과 사랑을 저는 주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만이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명백한 배신이에요. 23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아내와 정면 대결을 하자고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단순한 동호회 강사일까요? 아니면 아내와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일까요? 그것을 확인해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굳힌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방에 들어간 후 거실에서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동호회 활동이 어떤지 평범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괜찮다며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나도 궁금하다고 덧붙였죠. 그러자 아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 한다면서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댄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 귀가 번쩍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무슨 댄스냐고 물으니 에어로빅 같은 거라며 음악에 맞춰서 몸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아내 목소리에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즉석에서 지어낸 답변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냐고, 혹시 젊은 남자 선생님이냐고 물었을 때 아내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젊은 강사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방어적인 어조였어요. 평소 아내답지 않게 공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라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덧붙였죠. 행복해 보이냐고 되묻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고,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몇 초간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상한 생각하냐며 나이 들어서 취미생활 하나 하는 것도 못 보냐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뭐냐며 의심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했어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고 늦게 들어온다고 말했죠. 일주일에 3번이 자주냐며 당신은 골프 핑계로 매주 나가면서 뭐냐고 아내가 오히려 저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골프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뭘 조심하냐며 정확히 뭘 의심하는 거냐고 아내가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 순간 지난주 카페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아니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으로서 궁금한 거라고 했습니다. 궁금하면 같이 가보겠냐고 아내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에 동호회 모임 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외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으니, 어차피 숨길 것도 없는데 뭐 있냐고 했어요. 아내 표정에 약간의 당황함은 있었지만 진짜 떳떳해 보이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오해한 건 아닐까요? 그럼 언제냐고 물으니 이번 토요일에 와보라며 오후 2시에 시민회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민회관이라고? 카페에서 만난 건 뭐였을까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알겠다며 그럼 토요일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혹시 정말 순수한 동호회 활동이고 카페에서 본 남자는 단순한 지인이었을까요? 하지만 포옹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냥 지인일까요? 토요일에 직접 확인해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의심 많은 남편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23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는데 추리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모든 걸 수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요? 토요일 오후 2시 시민회관 앞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정말 왔냐며 아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딘지 긴장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아내 취미생활을 응원해야지라고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떨렸어요.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민회관 3층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2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일렬로 서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요가나 에어로빅이 아니라 정식 댄스였어요. 라틴 댄스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작을 지도하고 있는 건 바로 그날 카페에서 봤던 그 젊은 남자였어요. 한 여성이 다가와서 수진 씨 남편분이시냐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다고 답했어요. 수진 씨가 남편분 얘기 많이 하던데 오늘 드디어 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모두 40에 50대 주부들이었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 정말 젊어 보인다며 감탄하는 목소리도 들었고 수진 씨가 맨날 자랑하던 이유를 알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여성들의 반응을 보니 아내가 평소 제 얘기를 좋게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외도를 하는 사람이 남편 자랑을 할까요? 그때 그 젊은 남자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다며 자신은 이곳 댄스 강사 김민수라고 했어요. 수진 선생님 남편분이 맞냐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카페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 네, 김태수라고 답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한다며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댄스 강사라고? 그럼 그날 카페에서 만난 것도 갑자기 아내가 제 팔을 잡더니 한쪽으로 끌어갔어요. 여보, 사실 말할 게 있다며 아내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요? 당신 50번째 생일이 다음 달이라고 했어요. 네? 생일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라며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댄스를 배워서 당신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춰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깜짝 선물로 말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댄스요? 생일 선물이요? 민수 선생님이 개인 레슨도 해준다고 해서 따로 연습도 했다고 했어요. 그날 카페에서 만난 것도 춤 동작 설명해 주시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뭔가를 건네주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그때 손에 건네준 게 뭐였는지 물었습니다. USB라고 했어요. 연습용 음악 파일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옹은 뭐였는지 물으니 격려 차원에서 선생님이 내가 너무 긴장하니까 괜찮다고 안아주신 거라고 했어요. 아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화장품이랑 옷차림은 어떻게 된 건지 물었어요. 당신 생일 파티 때 예쁘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50살 아내가 춤춘다고 해도 최소한 꼴사 나오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운동복 차림인데 땀이 안 난 것도,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연락한 것도, 핸드폰을 끼고 사는 것도 모두 설명이 되었어요. 미안하다며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비밀로 했는데 혹시 오해했는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넘게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그날에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내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추리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모든 걸 미스터리로 보는 습관이 생겼나 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한 달 넘게 의심했던 것, 뒤를 쫓아다닌 것,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의심 많았다고 했어요. 아내는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웃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다며 나도 너무 비밀스럽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추리소설 읽는 취미가 이렇게 독이 될 줄이야라고 했더니 그래도 고맙다고 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의심도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내의 너그러운 반응에 더욱 미안했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를 그렇게 오해했다니요. 그리고 한 달 후 제 50번째 생일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깜짝 파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가 라틴 댄스를 추는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게 보였어요. 특히 마지막에 제게 다가와서 함께 춤추자고 손을 내밀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3년 만에 이런 선물을 받는다고 했더니 앞으로도 계속 놀라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내는 댄스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가끔 함께 가서 구경하곤 합니다. 민수 강사님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사모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경직되어 계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집에서도 훨씬 밝아졌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아내는 댄스를 시작한 후로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저 역시 아내의 변화를 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신뢰의 중요성이었어요. 23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믿음을 그렇게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앞으로는 뭔가 궁금한 일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라고 했어요. 혼자 추리하지 말고 말이에요. 알겠다며 추리소설은 책으로만 즐기기로 하겠다고 답했어요. 지금은 이 일이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가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모두 배꼽을 잡고 웃어요. 태수야, 너 진짜 추리소설 덕후구나. 아내 바람 피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생일 선물 준비였다니 하며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셜록 홈즈도 울고 갈 추리력이었다는 말도 나와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이에요. 만약 정말 외도였다면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의심하기 전에 믿어보는 것,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23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의 해프닝을 돌아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추리소설을 좋아한다고 해서 현실도 미스터리로 봐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보다는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내는 댄스 동호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심 멤버가 되었어요. 저도 가끔 구경 가서 아내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50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남성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아내에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 대화부터 시도해보세요. 상상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고 따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아내를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해보세요. 저도 이번 아내 생일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깜짝 선물로 놀라게 해드릴 차례니까요.